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깊게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난 10월처럼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힘이 붙었었고, 종가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보더라도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힘이 더 실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죠. 반대로 금융재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고, 또 바이오재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주하고 금융주 쪽, 이쪽이 오늘 가장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왔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무더기로 급등이 나왔었고, 얼핏 보니까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이 무려 3개나 보입니다. 반면에 로봇주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IT 기업, 테크 기업들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마저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4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여전히 기관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2,700억, 기관은 1,200억, 합치면 약 3,900억,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4일 만에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여전히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기관은 계속 꾸준하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오늘도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전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유한양행, 포스콜딩스, 기아,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을 상위권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기관은 반도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를 많이 집중을 했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 외의 업종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플러스 0.2%, 그리고 다우지수는 1%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죠? 반면에 반도체는 마이너스 2.4% 급락이 났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가 조금은 약세를 보였었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팔란티어. 그동안의 시장 중심주가 조금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다우지수는 그래도 1%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시장 중심주인 AI 관련주들, 이쪽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바이오주와 금융주 쪽에서 어제만큼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I 관련주,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주들 있죠. 그 업종들은 나스닥이 많이 포진해 있고, 반대로 뭐 금융주라든지 몇몇 바이오주들, 이 업종들은 다우지수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조금 엇갈리게 움직였었고, 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고, 또 코스닥의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바이오주의 강세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만은 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약보합이죠. 자, 우선은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정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은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지연돼서 시작이 될 것이고요. 또 정규장 종료 시간도 4시 반이 되겠죠. 그리고 애프터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정들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도 있고, 또 경험상 그 변동성은 종료되기 직전에, 시장이 종료되기 직전에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능이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다. 이 두 가지 일정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해 드렸었고, 또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내에는 바이오주라든지 또는 금융주 쪽, 국내 시장은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폭의 약 절반 정도로 조금 못 미치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시장이 어찌 본다면 4,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그에 대한 변동성을 지난주에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있고 10월에는 내가 10개 중에 9개를 매수했다고 해도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조금은 퍼포먼스가 강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종을 선별하고 그 업종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 흐름이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지수의 상승과 함께 많이 상승이 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 업종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전망을 보면 모건 스탠리는 85만 원까지 갈 것이다. 또 국내의 KB증권은 100만 원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위치에서 이런 뷰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그 변동성이 있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더 갈 수 있다고 해도 지난주와 같이 큰 변동성이 나온다면 저는 1차적으로 그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고,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업종들, 이 업종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저는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조금은 AI에서 벗어나는 업종들 있죠. 그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강조드렸던 것이 자, 배당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대표 업종으로 뭐 증권, 은행, 보험, 또 지주사들 이런 업종들을 계속 강조해 드렸었고요. 또 어제는 정부에서 이런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장기 투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기사하고 조금 전에 이 기사 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개인들이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반대적인 시각을 보면 고액 자산가들의 이런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검토해 보면 지금 시점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금융, 보험, 증권, 또 지주사까지 AI 관련주 대안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대표 종목은 KB금융이 있죠.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대표 종목으로 KB금융을 계속 매수해 나갔었고 오늘 오후장에 일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은 오늘 상승으로 이평선의 이격이 조금은 벌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5일선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또 한번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 증권, 또 지주사들 이런 업종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이오주예요. 오늘은 코스닥 대표 바이오주들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6%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 증시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도 나왔겠지만 또 한 가지는 ABL 바이오. 이 종목의 역할이 정말로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 차트예요. 자, 이 종목이 2분 만에 무려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1분 만에 20%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 1분에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었죠. 3.8조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기대감으로 갑작스럽게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10시 55분, 11시 바로 직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많은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모두 동일한 시간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죠. 저는 이 종목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매수했었고 오늘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관련주, 특히 반도체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주목을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뭐 이번 달에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상승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배당 관련주라든지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던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반도체가 오늘은 쉬는구나. 그런 바이오나 배당주를 공략해 보자.
이런 단기성 수급들도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건강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봤었고 실제로 기사를 찾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의료 플랫폼 창업자를 영입했고 또 헬스케어 분야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지금 당장 수혜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헬스케어 분야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완전히 AI를 치우쳤던 관심이 조금은 바이오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하나의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 하지만 그 변동성은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은 해치 테마가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10시부터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모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